자, 이제 183페이지에 거기 3번에 환지 방식 써 있는 거 보세요. 뭐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거기 A 토지 소유자한테 잠깐만 너 뭐해라, 나가 있어라 해서 A가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바꿔서 받은 땅 뭐야? 환지. 그럼 A는 요 환지로 받을 건데 가격 자체 기준이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 땅에 대한 가격이라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하고 나서 한 번 더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한 번 더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 평가를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시식의 인가가 떨어지면 거기 파란 색깔 박스가 환지 계획이라는 게 얘는 하나 특이하게 들어간다.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 착수한 후에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나서 60일 안에 공사 완료 중간에 끝내고 환지 처분까지 끝내겠다.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 언제? 다음 날. 요날 이제 구역이 해제되면서 소유권 확정이 되는데, 그 와중에 환지 계획 맨 밑에 보시면 아까 제대로 받는 환지를 1번에 뭐라고 써놨네? 정환지. 더 받았어. 뭐? 증환지. 덜 받았네? 감환지. 안 받으면 환지 부지정. 건물하고 토지 건물 같이 받으면 입치환지. 그리고 안 주겠다고 빼놓은 큰 땅을 보류지라고 그랬죠. 사업비용 충당은 채비지. 그럼 왼쪽 사업하기 전과 사업 끝난 후에 예정지도 그려놔야죠. 그리고 기준이란 게 있어요. 위지면 토수리와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종합 고려하여 작성하되, 이 공공시설은 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게 위치가 나쁜 데로 가면 웃기죠. 그리고 면적이 200평인데 100평으로 줄면 오히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위치하고 면적을 적용 안 하고 그냥 공공시설 있던 땅이 100평이다. 그럼 간보율이 50%니까 50평을 받아야 된다. 이거 저기 안 해요. 얘는 오히려 200평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뭐하고 뭐를 적용 안 합니다. 위치하고 면적을. 그리고 감가부상금은 지금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환지 처분 공고라고 파란 색깔 박스 하나 더 있죠. 그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처분하는 요 박스예요. 환지 처분 공고 박스가 밑에, 자, 권리 이전은 그날이에요? 다음 날에? 소유권 확정되고 필요 없는 거는 땡 치면서 그날 소멸을 시키겠다. 입체한지도 아파트에 대한 건물이다. 그것도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고, 채비지 보류지도 전부 다 다음날 취득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안 받기로 한 애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임차권자 권리 등을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처분하고 나서 14일 안에 아까 시행자가 환지 등기 해준댔죠. 그래서 끝나는 상태인데, 그거를 그림 그려놓은 게 뒤에 있어요. 뒤에 넘겨보시면 환지 방식의 내용이라고 나올 거예요. 거의 원칙에 환지 계획은 종전에 토지하고 환지가 어떤 땅을 갖고 있었는지 7가지 기준을 맞춰야 된댔어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위지면 토수리야. 이거 종합 고려해서 하는 게 원칙이 적응 환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쌍가로 이번에 가면 적응 환지를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환지로 정하지 않는다. 환지 뭐라고 그랬죠? 그럼 왜 환지 부정이 나왔냐면, 환지 부정 볼까? 이걸로 보면 되겠다. 자, 이걸로 볼까요? 얘가 A라는 애가 F라고 그러자. F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현재 100평 있었어요. 100평 있던 애가 간보율 50%다. 그럼 얼마 받아야 지금? 50평 받아야 되는데 50평 제대로 받았어. 그럼 무슨 환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얘가 이제 5평 있던 애야. G. 그럼 얘 몇 평 받아야죠? 이거 조그맣게 2.5평 줘. 2.5평 받아서 얘 뭐 할까요? 2.5평 받아서 2.5평이니까 건폐율을 60% 적용해서 최대 지면은 문 딱 여는 순간 복도 바닥 다 모든 거 서서 져야 되는데 건물 지으기도 애매하잖아. 저기다가 뭐 콩나물 재배사 해? 그냥? 이거 애매하니까 법에서 정할 때 과소토지 기준을 정해야 돼요. 과소토지 기준을 30평으로 정했다는 거야. 그럼 얘 지금 현재 5평짜리는 몇 평 받아야 돼요? 2.5평. 그럼 몇 평이 안 됐네? 30평. 그럼 27.5평을 더 주는 게 낫까요?
25평을 더 줘? 그러면 25.7평어치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주기 좀 애매하니까 직권으로 안 줘요. 직권으로 안 주는 걸 뭐라 그래? 직권에 의한 환지부정이라고 그래. 근데 얘가 있었어. 얘 40평 있던 애 있었어요. 그럼 얼마 받아야죠? 20평. 몇 평 모자라네? 10평 더 줘도 되죠? 근데 얘가 자기는 너무 30평 받아도 의미가 없다. 자기 돈 받고 하겠다. 신청하는 거야. 신청해서 안 받겠대. 그럼 얘는 과소토지로 환지 정하지 않은 거고 얘는 신청해서 안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공공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동사무소가 하나 있었어요. 이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대체되는 걸 여기다가 큰 동사무소 하나 만들어준 거야. 주민자치센터를. 그럼 얘는 이거 가져가고 이거의 땅에 대체되는 땅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줄 필요 없죠. 그럼 환지부 지정이 몇 개 나온 거네 지금? 3개 나온 거죠. 신청에 의한 환지부 지정, 과소토지에 따른 직권에 의한 환지부 지정,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환지를 줄 필요 없이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건 다른 토지 소유자한테 줘야지. 이거 줬으니까. 그러니까 환지부 지정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3개. 그래서 여기 환지부 지정 보시면 첫 번째가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부 지정 써있죠. 신청해서 안 받겠다. 돈 달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부 지정 써있죠. 너무 작아서 안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용도 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거는 환지를 부지정하는 이유가 다른 공공시설 용지 줬으니까 걔는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주고 얘네는 환지를 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이 총 몇 개? 3개. 그 다음에 2번 더 받은 환지 징환지 덜 받은 거 감환지. 이건 면적을 고려해서 한 거고 3번에 입체환지라는 거는 땅을 주기 애매할 때 건물하고 공유지분 주는 거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하면 건물로 줄 수도 있다. 그리고 4번이 방금 전에 공공시설 용지는 아까 뭐하고 뭐 적용 안 한다고요? 위치하고 면적. 5번에 채비지 보류지는 일단 경비 충당도 해야 되고 규약 정관 규정상 시시기에 정한 목적을 쓰려고 환지를 제외해 놓은 땅을 뭐라고 하는데 보류지. 그 중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채비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참고 박스에 환지의 실질적인 개념만 볼게요. 자, 개발구역의 감보율이 50%인데 시행자가 정했을 때 200제곱미터를 과소토지로 해놨어요. 그럼 얼마 이하면 안 주겠다는 뜻이네요. 200 이하면 웬만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박스 밑에 A, B, C, D, E가 사람인데 A가 원래 얼마 있는지만 보면 돼. 얼마 있대요? 400 있었으면 얼마 받아야 되네? 200. 그러면 환지 받은 거 얼마 받았네? 그럼 제대로 받았죠? 제대로 받았으니 무슨 환지? 그냥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근데 500 있었으면 얼마 받아야 되죠? 250. 근데 걔는 C 봐보세요. C는 300 있으면 얼마 받아야 돼? 150. 그럼 과소토지 얼마가 부족하네? 그럼 걔는 밑에 50을 더 받아서 증환지 돼 버렸죠. 그럼 얘는 50을 더 받았으니까 밑에 증환지니까 청산금을 나중에 50만큼을 징수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50 누구 거 뺏어 줬을 것 같아요? 왼쪽에 B 거 뺏어 줬어요. B가 200 받아야 돼, 250 받아야 되는데 200 받았죠. 그 50 받은 거 얘 C한테 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환지가 된 거고 B는? 감환지. 그럼 이 사람한테는 50만큼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D가 100 있었으면 D는 얼마 받아야지 정상에? 50인데 너무 적으니까 애매해서 건물하고 공유지분 주세요라고 하면 무슨 환지가 되고? 입체환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입체환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신청 동의로 아예 안 받겠다 그러면 환지 뭐가 되고? 부지정. 그럼 이제 임차인 동의 받고 보증금 받고 날아가게 돼 있다. 근데 2는 무슨 시설 써 있는? 공공시설은 300이면은 150 받아야 되는데 400 받았어요. 더 받았죠. 이걸 증환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증환지가 아니라 얘는 뭐하고 뭐를 적용 안 하기 때문에 위치하고 면적 안 하기 때문에 더 커진 거지. 이걸 증환지로 해석하시면 안 돼. 무슨 시설이라서? 공공시설이라서. 이게 이제 환지에서 쓰는 내용 용어 정리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서 들어갈 때 이미 용어 정리 됐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읽는 속도가 달라.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오시는 분 눈 보세요. 막 이럴 거야. 그럼 그때는 우리 딱 웃으면서 에이씨, 용어도 모르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앞서가는 느낌이 들어야지. 근데 그때 가면 똑같아요. 원래 시간 지나면 다 까먹기 때문에 똑같은데 두 번째 들을 때는 남들보다 빠르겠지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까?
문제 하나 풀어보자. 됐다. 제가 아까 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 당해지역은 도시지역과 뭘로 묶인다고 그랬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댔잖아요.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구역이야. 개발구역이 딱 묶이면 여기 기존에 농지하고 산들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구획 정리를 싹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이 묶인 거 보이죠? 그냥 지정되자마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시를 해준 거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도시개발 사업이 그 전에 이름이 무슨 사업이었다고 그랬지? 토지계획 정리 사업이에요. 그럼 얘가 구성이 됐던 거를 알면 개발법이 그래서 일로 들어와서 환지로 들어왔구나가 이해가 쉬운 거라. 그래서 이런 사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일단 알면 그래도 조금 받아들이는 속도가 남들보다는 빠를까봐 한번 옛날 얘기 좀 할게요. 봐요. 강남 그러면 딱 느낌이 어때요? 강남. 강남 하면 떠오르는 거. 싸이 이런 거 하지 마. 네. 강남 하면 떠오르는 거. 강남이 이제 진짜 1기 신도시예요. 강남이 1기 신도시인데 1기 신도시라고 이제 처음에 만든 도시인데 우리는 이제 분당, 일산 이걸 2기 신도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원래 원조는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든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얘네들이 우리나라 와서 신도시 개발한다는 거 하는 적 볼 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강남이에요. 유일하게 강남 스타일만 알고 있으니까 강남 여기 지역이 옛날에 대부분 뭐냐면 다 그 농지였었어요. 서울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서울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가? 이거 너무 들어갔다. 여기 있어. 여기 중심부가 옛날에는 이제 종로하고 중구였었어요. 도심이라고 그래, 도심. 1970년대 전까지 도심. 부도심이 어디죠? 영등포였어요. 영등포가 부도심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뻥밭이었어요. 성동구였어요, 옛날에 여기. 성동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성동구였었어요, 옛날에. 성동구인데 나중에 쪼개지면서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로 나눠진 건데 옛날에는 성동구였었어요. 그냥 농지였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60년대, 1960년대면 누구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근데 모든 물자라든지 중요한 산업시설이 다 여기 도심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내려오잖아요. 옛날에 62년도인가? 62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목을 따로 내려온 애가 있었어요. 김신조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다 아는 듯한 김신조라고 목을 따로 왔다 지목 따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게 전쟁이 났을 때 모든 물자가 여기서 다 소실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얘를 일로 옮겨야겠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사이 우리나라 잘 살 때, 못 살 때? 못 살 때잖아. 이게 못 산다는 말 뜻이 그거야. 아직까지 6.25가 끝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다 전쟁으로 소실이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랑 뭐밖에 없어요? 손밖에 없잖아. 네. 뭐 물자가 있어, 뭐 기름이나 모래.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공장 진 거예요. 공장을 지려고 그랬는데 도심에다 질 수는 없으니까 부도심을 만들어 놓고 영등포 이쪽 언저리에다가 공업지역으로 엄청 지어놓고 다 공장만 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단이라 구로공단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럼 거의 다 이것만 했잖아요. 이거. 왜? 가죽, 신발. 지금 베트남에 사는 거 우리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 좀 사니까 베트남 사람 막 시키잖아요. 옛날 거 기억 못하고. 기분 안 좋아요? 또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하던 일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도 이거밖에 할 수 없었지. 물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공업화 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물건 실으러? 인천 안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부도심이 이쪽일 수밖에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거를 그럼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영등포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를 신도시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영등포의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동이 된 거야, 이게. 영등포 동쪽을 그럼 어떻게 개발할 건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강남구 영동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건 그러면 기존의 농지를 싹 밀어서 구획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도시개발사 원조라고 얘가. 그래서 기존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1지구인데 여기가 탄천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탄천 가면 우리 거기 무슨 삼성동 그쪽에 주차장 막혀 있는데 여기가 송파구 여기가 롯데월드 자리예요. 롯데월드 여기 한강입니다. 한강 옛날에 뭐 타고 건넜죠? 배 타고 건넜을 때야 이게 1960년대 사진이에요. 이게 강남이고 이게 송파야. 이게 그 당시에 성동구인데 나눠질 때 이게 구분 진 거예요. 1960년대 여기가 강북이에요. 세종로하고 종로는 잘 돼 있죠. 근데 강남은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이 어느 나라 수도지? 이란하고 우리나라 수교하면서 서로 나라 도로 이름을 서로 이란 가면 서울로가 있어요. 여기 가면 우리 테헤란로 이란의 수도예요. 여기 테헤란로 주변으로 다 밭이죠. 산들 밭. 여기저기 그럼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획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저기 이제 중심 업무 기능이고 여기가 이제 영등포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아예 아무것도 없어 거의. 그래서 동대문 중심으로 인구가 너무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이 신조 형이 뭐 좀 이상한 형이 나와서 청와대에 습격을 하면서 약간 국가 안보에 문제가 좀 생기면서 모든 시설이 강북에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내려가야겠다 해서 신도시 개발을 좀 합시다 해서 66년에 혹시 여기 보세요. 남산 타워를 제일 먼저 여기 있어요. 남산. 여기서 쭉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여기 딱 나오면서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뭐예요? 제서 한강교 여기 한남대교예요. 한남대교 딱 만들면서 여기서부터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이 오른쪽이 이제 영동이었었어요. 그럼 이쪽을 그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게 한남대교 개통시할 때거든요. 1966년에 시작해서 69년에 끝난 거. 이거 어딨어?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이걸 끊어버리면 얘 넘어올 때 걸리지 시간이. 그래서 교량을 건설하자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민 유사시 도강령으로 일단 만든 거야. 그리고 이제 66년도에 이제 착공 들어가서 여기 경부고속도로 있죠. 1970년 7월 7일 날 완공이 됐어요. 아시아에서 최단 시간에 제일 빨리 만든 고속도로 최장거리.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정치 자금도 있어야 되고 안 되겠다. 뭔가 도시를 만들어서 땅값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삼성동 같은 경우에 양재동 이런 데가 평당 그 당시에 4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파고다 담배가 50원 할 때. 그러니까 담배 4갑이면 한 평 사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평당 1억 5천이 넘는 땅이 됐는데, 그러니까 50만 배 올랐어요. 70년 사이, 30년 사이에. 그럼 그 당시에 뭐 샀어야 돼요? 담배 피고 있었어야 돼? 땅 샀어야죠. 지금 현재, 짜장면이 50원에서 70원 할 때였는데, 짜장면 값이 그 정도인데, 지금 짜장면이 50원짜리가 지금 얼마죠? 5,000원. 몇 배 올랐어요? 천천히 할게요. 자, 50원짜리가 지금 5,000원이야. 100배 올랐죠. 땅값은 50만 배 올랐어. 그럼 물건을 샀었어야 돼요? 부동산을 샀어야 돼? 부동산 샀어야지.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손정목 선생님이라고 시립대 그 명예교수님이거든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분인데 서울시 도시계획 책 쓰신 분이에요. 제가 도시계획 할 때 제일 책 재밌게 읽었던 분이 이 사람 책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역사 다 써 있어요. 여기 이제 테헤란로, 강남구고, 송파구인데 70년대 우리 그 영화 보면 개 나오는 거, 이민호하고 잘생긴 애 있지. 이민호하고 김래원 나오는 드라마 영화 있어요. 강남이라고. 대화도 안 된다. 뭐 영화만 얘기하면 대화도 안 되고 뉴스 얘도 대화가 안 되고 뭘 얘기해야 돼? 맨날 잠 안 자잖아. 올 때도 지하철에 자고 오다가 여기 와서 자고 밥 먹고 자고 집에 가서 또 졸리다고 자고 이렇게 잠만 자서 토지구획 정의사업 한 건데 여기가 나중에 건물이 들어설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도로를 일단 예측해서 구획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이제 구획을 나눴겠죠. 나눠서 여기다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획 정리 사업이 대규모로 됐던 게 영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획 정리한다고 밀기 시작해서 포크레인 갖고 막 한 거예요. 72년도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봤던 거예요. 저야 이때 안 태어나서 못 봤지만 보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72년도에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손들
저 이때 안 태어나서 몰라요. 나도 몰라. 역사에 있는 거지 뭐. 내가 나이가 많아 보여요? 아니요. 70년대 후반생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 예. 또 이거 봐. 놀라는 거 봐. 눈 안 깔아요? 77년도에 여기가 이제 국기원이라고 태권도 하면 국기원 있죠. 그때 당시 국기원하고 여기 국회 도서관 이쪽 라인이고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 강남 4거리 여기가. 강남 4거리. 여기 테헤란로 가는 길이고 그때 당시 부자들만 집 한 채씩 지어놨었을 때요. 아이파크 혹시 아세요? 삼성도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 100억짜리 넘는 아파트 아이파크 있죠. 그 아이파크 바로 건너편이 청담역 있죠. 바로 앞에가 경기고등학교예요. 코엑스가 저쪽이고, 그래서 코엑스몰 옆자리에서 아이파크 본지 사진이에요. 72년도에. 저 코엑스 있는 자리, 잠실 방향. 잠실은 뽕밭이었어요, 다. 뽕밭. 그때 당시 박흥식 시장이라고 서울시 시장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영동지구 개발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해서 이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들어쓰고 하는 계획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동지구 개발을 하겠다 해서 처음에 나온 건 63년에 박흥식 시장이 남서울 개발 계획 짜면서 진행이 됐는데 그때 여기 해당 지역 내 서울 도심지 내에서 중심부가 여기인데 너무 치우쳐 있으니 외곽 제2도심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보고 드릴 때고 그 시장에. 그래서 강북핵 하나랑 중앙행정 업무랑 아까 왼쪽이 영등포였잖아요. 여기는 이제 산업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하나 만들어야니까 영등포 오른쪽에다가 뭐 만들겠다고? 2차 행정 기능을 넣겠대요. 그러면 여기 있던 기능을 일로 갖고 오겠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는 방법을 찾다가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걸 구획 정리를 해놓고 차가 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거기 잠실이라고 있어요. 지금 잠실 앞에 성내역이 뭐 이름 바뀌었는데 무슨 잠실 나루? 옛날에 성내역에 나루터가 있었거든. 그래서 성내역이었는데 잠실 나루터로 바꾼 거예요. 여기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을 보내는 방법은 술집을 여기다가 만든 거야. 술집을 일로 보내면 술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술집을 만든 사람한테 세금을 면제해 주겠대. 그래서 신사동하고 청담동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다 술집촌이 된 거야. 그래서 신사동 그 사람이 이때 나온 거야. 신사동 그 사람. 술 먹던 그 남자 그리워한 노래잖아. 그 사람 다시 보고 싶다고. 네. 그분이잖아요. 네. 그분이겠지 뭐. 그럼 이쪽에다가 이제 술집 갖다 놓으니까 술 먹고 다시 가더래. 그럼 안 가는 방법은 집 줘야지 어떻게. 집 줘야 되는데 집을 줬는데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 5학군, 6학군, 여기가 8학군이에요. 군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좋은 거를 전부 다 일로 보내면 되겠지 않냐 해서 그때 당시에 대보성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보성고등학교를 일로 보내고 경기고등학교 보내고 뭐 해화동에 있던 좋은 학교 다 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가 나중에 여기가 학군이 좋아졌다 해서 8학군 한 게 이거예요. 그걸 보내면서 도시가 만들어진 건데 68년에 착수해가지고 82년이면 꽤 오래 걸리긴 했죠. 중간중간에 그 한강 이남 개발도 했고 인구 분산책도 다 나왔고 부돈심이 만들어지는 게 영동지구를 지점으로 70년대 개발에 들어가서 이때 그러면 대규모로 뭐 지어야 돼? 아파트. 그래서 영동 거기 가면 영동 그 주공 아파트가 많았었어요. 잠실 주공 아파트랑 그때 지어가지고 76년도, 77년도에 막 입주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야? 76년도니까 76년도면 40년 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기술력이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짓는 아파트는 내구 연한이 40년이 맞지. 콘크리트 내구 연한이 40년인데 저 당시에 지었을 때는 기술력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쟤네는 그때 거의 20년 만에 다 재건축을 한 거야. 그래서 97년도에 잠실 주공 아파트 들어왔잖아요. 20년이면 몇 년이에요? 97년이죠. 97년도부터 재건축을 하겠다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됐고 그래서 2004년에 다 밀어가지고 2009년도에 다 입주했잖아. 잠실역 가면 다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다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72년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에다가 접객업소를 갖다 넣어놨던 배경에 강북의 접객업소는 그 일로 가면 특별법에 따라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면제해 줄 테니까 온나. 그래서 여기 다 이게 그 여기 압구정동하고요. 여기 압구정동 쪽에 여기 신사동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 이게 접객업소입니다. 술집. 예. 얘네만 보내면 안 가니까 뭐도 보내야 돼?
학교도 보내고 교통도 보내야 되는데 처음에 지하철 1호선 이후에 2호선을 만들 때 원래는 요 라인이 2호선이었었어요. 이게 왕십리에서 을지로 갔다가 마포 거쳐서 신촌에 이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5분 만에 바꿔버렸어요. 서울시장이 여기 구자춘 시장인가? 여기 있다. 구자춘 시장이 그때 당시에 이쪽을 개발해놨는데 이쪽이 없으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잠실로 가는 거니까 순환선을 연결하자 해서 중간에 사당 연결하고 잠실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순환선이 된 거예요. 이걸 안 바꿨으면 오늘날의 강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하철이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순환선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신촌 마포 쪽이었단 말이에요. 왜? 중심부가 여기 있다 보니까 개발했다 여기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제 이쪽이 개발되니까 사람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잠실이 원래는 섬이었었어요. 그 잠실도라고 그랬었거든요. 여기 잠실도라고 보이세요? 잠실도였는데 여기를 이제 매립을 한 거지. 매립을 해서 이제 땅이 된 거예요. 잠실이 된 여기다가 그럼 우리 86 아시안 게임도 할 거고 88 올림픽도 할 건데 경기장도 없다 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잠실 공유수면에다가 종합 운동장 만들자 해서 원래는 아시아 경기를 70년에 우리가 개최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6 아시안 게임이잖아. 그 전에 70년대에 하기로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게 없었거든. 없어가지고 그때 취소됐어요. 취소돼서 전 개최지로 다시 가고 어드밴테지 뭐 벌금 내고 다시 돌려준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게 86 아시안 게임이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한테 잠실지구에다 종합운동장 만들어라 해서 공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구획 정리가 돼 있으니까 공원 옆에 운동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이라고 된 거죠. 예. 그럼 여기가 잠실 쪽인데 잠실 밑으로 가면 삼성동 있죠. 양재 쪽 여기다가 이제 신도시 만들기 전에 아파트 짓자 해서 그 82년도에 대치동에 여기 음마아파트예요. 음마아파트. 바로 앞에 이 아주머니들 걸어가는 거야. 바로 앞에 움집 있었어요. 바로 앞에 움집이고 음마아파트 그 우리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네. 1988에 보면 거기 태기라는 애가 있어요. 태기가 바둑 두는 애. 걔가 거기서 바둑으로 상금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으니까 그 태기 아빠가 그 아주머니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투리 쓴 아줌마 있죠. 사투리 쓴 아줌마가 음마 아파트 사라고 음마 아파트 사라고 막 그래요. 예. 음마 아파트가 그때 당시 8천만 원인가 그랬으니까 차라리 그걸 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14억 돼 있는 거야. 저 아파트가 14억이라고 지금. 담배 폈어야 돼요. 저 땅 샀어야 돼. 땅 샀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 평당 68만원에 분양해서 이때 당시 이제 재건축 아파트로 진 거, 신도시 아파트로 진 거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예, 우리 화신부동산이라고 부동산 업계에 가장 유명한 그 복부인 있죠. 숄 보이세요? 이거 밍크 숄? 이분이 이제 보통 이제 복부인이라고 했던 분들이야. 꼭 뒤에 옆에 가면 그 오리털 잠바 입고 다니는 분들이 그 주변에서 땅 같이 살려고. 이때가 80년대라 아주머니들이 돈이 많았어요. 남편이 사우디에서 막 돈을 줄 때였거든. 그 돈 가지고 막 땅 사러 대전 가고 막 이럴 때가 화신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안 가니까 종로 중구에 있던 좋은 학교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 대보성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 대보성. 배정고등학교, 경신여고. 경기고가 여기 앞에가 경기고등학교 아이파크 있는데요. 섬 있고 여기 다리 영동대교 있죠. 영동대교 건너오자마자 경기고등학교고 휘문, 숙명,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동덕여고 다 일로 온 거예요. 결론은 이제 8학군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거는 좋은 학교 가니까 경기고등학교에 학생 한 명 빼고 다 서울대 가는데 경기고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학군이 생기면서 좋은 학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학군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옮겨간 거고 14년하고 74년하고 88년인데 얘는 그때 당시에 여기까지만 좀 돼 있는데 뒤에까지 퍼졌죠. 구획 정리가 된 거예요. 88 올림픽 할 때. 도면을 그렸을 때 빨간 색깔이 있는 게 상업지역이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2000년도 딱 보니까 구획 정리는 잘 돼 있어, 잘 안 돼 있어요? 잘 돼 있잖아요, 여기. 근데 강북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강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있는 도로 그대로 거기 건물만 새로 져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오래된 건물이 밀집돼 있으면 기반시설은 잘 돼 있으니까 밀고 그냥 아파트만 지으면 되죠. 그러면 건물을 다시 져야 돼요? 개발을 다시 해야 돼? 건물을 다시 해야 되니까 재건축이 나온 거고 강북 같은 경우는 싹 밀어야 되니까 뭐야? 재개발 나온 거지. 이게 이제 70년대 그 테헤란로거든요. 80년대 테헤란로 선릉공원 혹시 아시죠?
이 앞에가 이 선릉역이고 역삼역이고 강남역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2000년대. 여기가 77년도에 그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지금 현재 이 거리예요. 87년도 아무것도 없을 때. 맨 처음에 요 구획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구획 또 있지 안에서 여기 구획이 되면서 여기 건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되게 큰 도로죠. 근데 안에는 큰 도로가 아니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강남역 들어가면 저쪽에 차가 오면은 나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딱 도로가 좁아 되게.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긴 있어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게 영동 1지구, 2지구를 거의 서울의 8분의 1을 지금 현재 싹 밀었는데 그 사업하는데 20년이 들어가서 인구를 갖다 넣어놨는데 70년에서 75년에 6년간 목표를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79년에 완공이 돼서 계획 인구의 절반 정도는 들어왔다 해서 여기다 이제 싹 밀어서 아파트 진 거예요. 이게 옛날에 잠실 중앙아파트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외국인 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 여기 지금 보세요. 구획정리는 되게 잘 된 건 잘 됐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이 도로가 되게 좁아. 그 비싼 동네였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들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건물들 밀집도가 너무 높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안에 보면 이 도로가 있긴 있어. 근데 차가 한 대 딱 세워져 있으면 얘가 나갔다 얘가 들어갔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잡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많이 쓸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지. 1970년대에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강남을 딱 봤을 때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교도소를 엄청 지어놨다고 막 그래요. 생긴 게 자기 나라 교도소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창문 딱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그 교도소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독일 교수가 무슨 서울이 슬럼가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뭐 옛날에 군사기지 같이 만들어놨다. 그리고 영토가 너무 부족한데 강박에 그 예를 들어서 강남에만 이렇게 건물 줘놓으면 문제 생기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건데 책에 있는 거 제가 그 발표한다고 쓴 건데 한강변에 여기 압구정동 있죠. 압구정. 예. 그럼 요 라인으로 쭉 가면 여기 잠실까지 연결되는 그 지역이 최초의 영동지구 개발지역 도면인 거야. 근데 요게 지금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뀌면서 여기 무슨 방식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방식? 현재 방식. 수용 방식은 택지 개발했던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무슨 방식이고? 혼용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겠다 그냥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겠다 해서 지금은 도시개발구역이 대한민국의 택지개발지구보다 더 많아. 왜 그러냐면 택지개발지구란 말은 도시가 있으면 도시 안을 개발하겠대요. 외곽을 개발하겠다는 거야? 도시 외곽을 개발하겠다. 택지개발은. 이 개발해가지고 인구를 빼겠다는 거, 분산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도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심 안에가 슬럼화돼서 다시 살리자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도시를 재생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를 내보내야 돼? 다시 데려와야 돼? 다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생사업 해가지고 도시가 기능 떨어진 적 살리겠다가 지금 뉴딜 정책인데 지금 3기 신도시를 하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는 거랑 반대를 하고 있잖아. 여기다 인구를 뭐 빼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대. 그럼 왜 재생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책 발표가 웃긴 거라는 거야. 자기가 하겠다는 건 이건데 3기로 해가지고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자기 공약이 50조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직. 기존에 있던 도심지 다시 재생해서 도시 제대로 만들어서 이 도시민들이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기, 4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당장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들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우리는 그거에 순응하는데 3기라는 거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인구를 또 빼가지고 여기다 주택을 짓겠다는 얘기죠. 주택을 짓겠다는 얘기는 이 도시를 또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일로 들어가고 싶을까? 계속 여기서 평생 살고 싶을까? 여기 생기면 무조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얘만 키우는 거잖아. 차라리 수도권을 이전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현재는 3기 신도시 어딘가 만들겠대. 근데 택지개발지구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대규모로 뭐 해야죠? 수용해가지고 대규모 짓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향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대한민국에 더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택지개발촉진법은 잠정적 폐지시켰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야. 3기에서. 현재는 이게 더 많은 거예요. 무슨 사업이 더 많다고?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네,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 있는 집들이 오래됐어. 그럼 여기는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으면 되는 이유가 기반시설은 잘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럼 얘는 재건축 가야 돼요? 재개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잠실이나 뭐 그쪽은 전부 다 재건축 가잖아.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강북 쪽은 무슨 사업 가야 돼? 재개발.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흘러 30년, 40년 흐르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겠네? 그럼 정비사업 나와야 되니까 얘도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에 관련돼서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할 때가 많은 데가 강북이겠습니까? 여기 강서쪽이겠습니까? 강남쪽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디가 오래전에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거고 뉴타운은 여기에 없어요, 아예. 뉴타운은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만. 그러니까 도시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랬어. 그럼 이제 서울시 땅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땅 중에서 강북 쪽은 전부 다 기반시설 좀 열악하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재개발. 그럼 여기 강이남 쪽 같은 경우는 건물만 새로 지으면 되니까 뭐예요? 재건축. 그리고 저기 그 구로공단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았어요? 주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장 재개발했었고 합정동, 홍대, 청량 이건 상업적이죠. 걔는 상가 재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네? 3개. 주택 재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상가 재개발도 있고, 종로같이. 그리고 저기 공업적 같은 데는 뭐예요? 공장 재개발, 구로공단 같은 데는. 그럼 이건 재개발이니까 무슨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돼요. 근데 저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주택들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되니까 주택을 다시 한번 지으면 되죠? 주택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하면 돼. 그리고 여기 달동네라고 해서 관악구에 가면 기반시설이 되게 열악한데 판자촌 형성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능력이 돼서 안 돼서? 그래서 정부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던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어.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고 여기는 주택 재개발, 얘는 상가 재개발, 얘는 공장 재개발이에요. 얘는 세 가지는 재개발법에 있었고, 얘는 임시조치법에 있었고, 얘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었어요. 한 개 도시에서 3개 법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니 이게 통합이 되겠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하나의 단위법이 필요하니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얘 주거지역에 사는 거죠. 주거지역에 사는 거잖아. 얘는 어디서 사는 거죠? 주택재건축 주거지역이죠. 주택재개발도 주거지역이잖아. 그냥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하나로 묶자. 하나 묶어서 얘는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하자. 도시 환경 무슨 사업? 정비 사업. 얘 얘 주택이죠. 그럼 얘는 주거 환경 뭐라고 하면 되겠네?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 그럼 정비 사업을 크게 몇 개로 나눈 거네? 2개로 나눴죠. 근데 이걸 기존에 있던 주택건설 촉진법, 도시 재개발법, 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시켜야 되니까 도시환경하고 무슨 환경? 그럼 도시하고 뭐를?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법이다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시킨 거예요. 2000년에. 2003년도에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법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여기 185페이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만들어졌잖아. 이게 만들어진 게 저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정비 사업은 몇 개가 될 거냐? 다음 시간에 6개가 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3개로 변경을 했어요. 개정을 하면서 3개 사업으로 바뀌니까 단순화됐잖아.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개정이 많았기 때문에 정비법이 되기 쉬웠었어요. 내년도에는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처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정비법이 올해 시험에서 제일 쉬웠었어요. 국토개혁법하고 정비법이 쉬웠기 때문에 약간 점수가 그래도 40에서 50 사이가 나온 건데 얘마저 어렵게 냈으면 거의 거라겠을 거예요. 건축법, 주택법을 좀 어렵게 냈고 얘를 좀 쉽게 내서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어서 할 테니까 예습은 안 해도 돼요. 예습은 안 해도 되는데 복습을 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얘
잘 보세요. 얘 아까 땅 주고 헌 땅 주고 새 땅 받는 거 뭐였지? 이거였어 이거. 내 땅을 내놓고 새 땅 받았었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잡아요. 오래된 건물들이 몰려 있어서 다시 한 거죠 이거. 그럼 내가 헌 건물 내고 새 건물 받는 거죠. 이걸 헌집 주고 새 집 받는다고 그래요.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거니까 무슨 방식하고 유사하겠네 이거? 환지 방식 유사하겠죠. 이걸 여기는 환지라고 안 하고 기존에 있던 내 권리를 내놓고 새로운 권리로 받는 거예요. 난 재개발구역 안에 땅을 갖고 있었고 주택을 갖고 있었고 얘는 상가 갖고 있었는데 싹 밀고 나면 아파트 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로 받는 거죠. 얘는 권리로 받는 거라 환권 방식이라고 그래요. 환지가 아니라 뭐예요? 환권, 권리로 받는다. 근데 이거를 풀었을 때 관리처분이라고 한 거예요. 얘는 좀 전에 환지처분이라고 그랬죠. 여기 정비법 가면 관리처분이라고 나와. 관리처분을 이해하려면 환지 방식이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환지 방식이라고 얘기할 때 더 받은 거 무슨 환지? 증환지. 덜 받은 거? 그 단어가 이 정비법 가면 혹시 여기 재개발구역 사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난 재건축구역에 산다. 아직 없네. 그럼 내가 만약에 재개발구역에 살고 있어요. 여기. 내가 A라는 사람이야. 그럼 난 재개발구역에 7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합원이에요. 그럼 나갔다가 나중에 뭐 짓겠네? 아파트 질 때 24평짜리, 32평짜리, 18평짜리 나오겠죠. 그럼 얘가 신청을 해서 이걸로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거를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우리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재건축, 재개발 하게 되면 이 법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조합원일 때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하고 정관에 뭐가 써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규제해 놓은 게 정비법이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될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도시개발법보다는 얘가 실무에서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뭐. 지금 내가 재개발 조합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싸게 받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냐 막 고민해 보면 몇 가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로 사는 경우도 있고 청약 넣어서 당첨되는 경우 있고 분양권 사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 조합원 되거나 재건축 조합원 되거나 지역 조합원이나 직장 조합원 되거나 없어. 이거 빼고. 그 중에서 제일 싸게 사는 게 경매래. 경매는 비싸요 요즘에. 예. 그죠? 매매는 더 비싸. 줄여야 돼요. 분양권 전매가 안 돼 지금. 예. 그럼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재건축하고 재개발. 지역인데 지역은 거의 망해.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뭐예요? 재건축. 그랬더니 정부가 또 서울은 안 된대. 투기가를 묶어서 재건축 조합 설립하면 못 팔아요.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 인간하면 못 팔아. 그래서 전매 금지를 시켜놓은 나라예요. 여기 안에가. 그러니까 여기 거래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래가 안 되는데 팔려고 내놨어. 살려는 사람은 천지인데 한 명이 내놨어. 그러면 10억짜리 11억 주고 사겠대. 옆에는 12억 주고 사겠대요. 가격은. 그럼 12억이 거래됐으면 나머지 주택은 다 12억인 거야. 시세 형성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걸 풀지 않으면 가격은 안 떨어지지. 현재는 이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재개발, 재건축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절차로 할 거냐를 규제하는 법이다. 다음 주에 나오면 환지 내용이 또 나오겠구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다음 시간에 여기 페이지 185페이지부터 이어서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